should take it slow. 저와 그 여자는 22에 만나서 5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여자와의 결혼을 생각했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더라고요. 횟수로 5년을 사귀었지만 여친이 연락 같은 걸 자주 하는 걸 바라고 너무 좋아라 해서 저도 연락 많이 해주며 지냈습니다. 그 여자는 무조건 12시가 넘어야 잠이 온다고 12시가 넘도록 거의 매일 문자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찍 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아프다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 가족 모임 등등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저랑 일찍 연락을 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여자친구 믿었습니다. 5년이나 사귀었고 믿음도 그만큼 많이 쌓여 있었고요. 오래 사귀다 보니 그 여자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딸내미 늦게 들여보내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일주일에 2-3번이나 외박하는 건 좀 아니다. 아들아 이러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제 갓 취업을 한 상태라 너무너무 바빠서 그 당시 데이트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솔직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만난 지 5년도 넘었고 이제 상대방을 지겨워할 때도 되었고 다른 사람 만나보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결혼도 해야 하니 조건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박힌 의심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밤 10시에 그녀가 잔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었습니다. 잔다고 한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리 장기가 어두워도 초인종 소리를 못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집에는 여친이 없었고 전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까 어떤 검은 차가 들어오더니 어떤 남자와 여친이 있었습니다.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참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려다가 이 뒤돌아서서 그 남자한테 달려들어서 키스를 몇 번이나 해대고 진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그 여자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점심 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웃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요.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어제 너희 집 앞에 갓에 너를 바래다주던 그 남자와 너를 봤다. 너희 어머님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외박도 밥 먹듯이 하고 늦게 들어온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너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너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좋은 직장에 좋은 차에 집안도 좋다고 너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당당하게 말하고 자리를 일어서더라고요. 한 3일은 진짜 밥도 먹는 듯 마는 듯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못 자고 혼자 가슴 아파하고 부모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미친놈처럼 얼굴이 썩어서 힘 빠져 돌아다니니 어느 누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날 아버지랑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었고 위로도 받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고 현명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으면 그걸로 됐다. 그래도 남자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냐. 내 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냐.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시련을 하늘이 주는 것일 것이다. 등등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위로와 시간이 해결해주더라고요. 진짜 어렵게 마음 잡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한 달 정도 전부터 그 여자 전 여친한테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회사에도 거의 매일 찾아오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바람핀 남자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모르는 전화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바람핀 남자였습니다. 저보고 한번 만나자고 그 여자 일이니까 한번 꼭 만났으면 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얼굴 보기는 좀 괴로웠지만 회사 앞까지 왔다고 하니 만났습니다.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도 이미 헤어진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 집에 찾아오고 자기 회사에 오고 연락도 불이 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도 흔들려서 한번 다시 만나볼까 하며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를 했는데 그 여자 핸드폰에 제 번호가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걸 다 봤답니다. 그리고 카톡에도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너밖에 없다고 이런 말들을 적어놓은 걸 보고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남친한테도 그러고 둘 다 찔러보는 거구나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답니다. 그 남자는 쟤도 나중에 흔들려서 그 여자 받아줄까 싶어서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남자친구 있는 여자 건드린 자기 잘못도 있지만 자기도 처음엔 몰랐다면서 소개팅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카톡 내역, 문자 내용, 전화 내역까지 보여주면서요. 참 간사하죠? 쟤 솔직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요. 그 후 전 마음 정리 확실히 했고 이제는 그 여자가 제 집 앞에 칼을 들고 찾아와서 제 앞에서 손목 끊고 자살해버릴 거리 소동도 벌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 양가 부모님들마저도 이대로 놔두면 진짜 일 벌어진다며 저보고 용서하고 다시 감싸주랍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던 것 같고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제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포기 덕분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고 제가 너무 물러터지고 우유부단했었던 게 아니었던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선 그 여자가 제가 쓴 글을 봤나 봅니다. 카톡으로 왜 그런 걸 인터넷에 쓰냐면서 혹시라도 신상 밝혀져서 자기 주위 사람들과 자기 직장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혹시라도 그 바람핀 남자가 그걸 보면 자기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자기가 얼마나 쪽팔릴까는 생각해봤냐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나 없으면 죽는다고 밥 한 번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나만 생각하고 기다린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할 정신은 있는가 봐. 그래 나도 내가 쓴 글이랑 댓글들 네가 그동안 보냈었던 카톡 내용들 모두 다 프린트해서 너희 부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다 보여줄 생각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 부모님도 나한테 더 이상 널 믿기로 날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지 말고 너도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서로 보지 말고 지내자고 말했더니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연락 끊고 그 후로 뜨문뜨문해지더니 뭐 이렇게 하고 끝났네요. 그 다음부턴 뭐 거의 연락도 없고 그러네요. 자기도 이제 제가 안 넘어올 거라는 거 깨달았는가 봐요. 하지만 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좋다며 나밖에 없다며 잡아준다면 진짜 등신 인정하고 돌아가려고 모시기는 척 잡혀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네요. 그 여자는 제가 많이 좋아하긴 했나봐요. 바람 펴서 날 버린 여자를 가슴에 품고 뭐하는 짓인지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잊혀지겠죠. 별거 없죠? 그 여자는 처음부터 연기였으니까 잘 지내겠죠 뭐. 저 혼자 힘들었는 것 같아서 이제 와선 좀 씁쓸하네요. 허무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원래 후기 같은 거 안 쓰려다가 며칠이나 지나고 쓰는 진짜 이유는 요 며칠 사이 저한테 신기한 일이 생겨나서 그거 말해주려고요. 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며 저희 부모님 아는 분이 주선하셔서 소개팅 자리 들어왔으니 무조건 보라면서 날짜와 시간 장소만 가르쳐주시고 통보만 해버리셨어요. 그 얘기 옆에서 듣고 있던 까칠하던 여동생마저도 엄마랑 합세해서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탓에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개팅에 나온다던 여자가 저희 엄마 친구분의 딸이었어요. 물론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가족 여행도 종종 다녀서 가족들끼리 모두 다가 친했거든요.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몰래 저를 좋아했었다며 오랫동안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어서 표현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돼서 마음 아파하는 거 보고 자기도 마음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자기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자기는 조금 기뻤다면서 전 여친이랑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저희 엄마 만나서 저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카페에서 나와서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밀당이나 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좋아서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난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짧게 사귄 것도 아니고 5년 가까이 사귄 거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 내가 너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 여친을 잊기 위해 만나는 건지, 혹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을 너무 쉽게 시작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너에 대한 감정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니 오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다면서, 내가 오빠 옆에서 혼자 짝사랑만 3년이나 했는데 나 그렇게 쉽게 마음 변하는 여자 아니라면서 자기 한번 믿어보라네요. 저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며 진짜 착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저보다도 연봉을 많이 받는 거 보고 동생이지만 참 대단하다.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여자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탓에.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소개팅한 지 하루 만에 교제하기로 약속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동생이랑 엄마랑 아빠가 쪼르르 달려와 어떤 애면서 어떻게 됐냐며 막 물어봐서 좋게 잘 만나기로 했더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부모님들끼리 장난식으로 너희 둘 결혼시킬 거라 약속해놨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암튼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났네요. 제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웃기긴 할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친놈처럼 울고불고 하더니 갑자기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나고, 암튼 어렵게 찾아온 인연인 만큼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제하는 동안에는 그 여자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전 여친에 대한 기억과 흔적들은 생각하지 않고 깨끗이 지워버리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